우리 외론들이 자꾸 중국 얘기를 쓰니까 지금 중국 괜찮아요. 중국 눈치 안 봐도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럼 있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나요? 사실은 네. 계획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중국 얘기 합시다, 그러면. 중국에서, 뭐 자판기야? 그냥 네. 툭 치면 나와. 중국에서 최근 들어 이제 치사율 95%의 감염병이 나왔다. 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기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인도의 어린이 게이지라고 비슷한 사망률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요게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약간 그 바이러스라고 하다 열병에 가까운 질환이었다고 치면 이거는 코로나 계열의 호흡기 질환인데 치사율이 95%래요. 이게 네. 또 탄저병이래요. 근데 밝혀진 게. 그러니까 이게 탄저병. 결국 따져놓고 보면 호흡기성 탄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탄저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가 증식을 못 해요. 내가 탄저균 1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묻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10마리를 갖고 있으면 내가 문화나 3마리 주고 여기 2마리 주고 내가 5마리를 갖고 있다가 이게 발병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 5마리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문화나 2마리도 문화나 2마리 중에 1마리가 발병을 시켜서 문화를 죽이면 2마리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저라고 하는 거는 2대 증식을 안 하고 대부분 끝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명률은 높지만 확산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질병으로 파악이 됐었고, 그래서 이거를 생화학 무기용으로 개발해 갖고 예전에 그렇죠. 이제 실제 50년대부터 이걸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각국이 생화학 무기로 이 탄저균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일본도 많이 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뿌려진 탄저균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제 사망을 해서 땅에 묻혔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제 내가 5마리를 갖고 있는데 1마리가 나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 4마리가 땅에 묻혔어. 이 새끼들이 흙속에서 100년을 살아요. 100년이 넘게 생존을 합니다. 헐.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흙을- 내 뼈를 먹고 자란 산삼을 누가 캤어. 그래서 산삼 흙뿌리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걸 먹어서 그럼 또 시작되는 게 탄저균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균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 균이 실제로 이제 탄저라고 얘기가 된다고 치면 이거는 이 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가 살포 유포됐다고 봐야 되는 게 옳은 거지. 헐. 이게 지금 코로나처럼 어디에서 시작돼서 전파돼갖고 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한 달 새 지금 66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서 학생도 숨지고 애들 죽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럼 누가 뿌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매년 중국에서는 그게 희한하게 탄저병이 나요. 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의심을 받는 게 뭐냐면 서장, 그러니까 이것도 딱 그 지역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말 많은 아프간에서 아프간, 연결돼 있는 신장 신장 위구르 위구르. 지역에서 이 요따만한 들쥐를 먹어요. 토끼만한 들쥐를 말하자면 주식으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갖고 탄저병이나 아니면 페스트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심심찮게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변함없이 이게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유생적으로 잘 키워서 사육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야생으로 있는 걸 잡아먹거나 걔랑 접촉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인구 밀접 지역에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누군가가 이와 관련된 균을 배양해서 고의적으로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상 역학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접촉시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갖고 이 균이 옮았다 이렇게 되면 접촉이 이제 추적이 가능한데 내가 균을 묻혀놓고 여기 여기 만지고 지나갔어.
나는 한 2시간, 3시간 지났어. 아니, 하루 이틀 지나도 돼. 근데 누가 이제 정일이가 우연히 왔다가 이걸 만졌어. 그냥 발병을 해버렸어. 그럼 얘랑 나랑 관계를 어떻게 할 거야? 모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매개체로 하는 또는 감염체나 숙주를 매개체로 하는 질병에 비해서 얘네들은 지들 혼자서도 잘 살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짚어보는 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많이 해서 여기가 발원지고 이쪽으로 갖고 나오고 사후조사는 가능할 수 있어도 사람 대 사람 관계로 추적이 불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옛날에 메르스 나왔을 때 오산 기지에 시작됐을 때 그리고 그 용산 의사가 감염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방송에서 출연하던 방송에서 이거는 절대 메르스 아니다. 이건 탄저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메르스 때. 메르스 때.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영원히 비밀로 묻혀 있으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었던 메르스 창궐 사태였으니까 그건 언젠가 진실이 발표해질 기회가 있다고 치더라도 자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탄저는 무엇 때문인 거냐라는 거죠. 그 중국 당국은 뭐 물론 당연히 그것밖에 말을 못하겠지만 2차 대전 때 쓰던 게 남아갖고 아직도 돌아다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이제 이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탄저균을 전투기에 실어가지고 도시 전역에 막 살포하는 식으로 썼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 꼭 본 거 같은데 단지 이제 단지 톡이 그 단지 안에다 이걸 넣어갖고 떨어뜨렸어요 공중에서.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 단지가 그 토기가 깨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먼지처럼 푹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안 터지니까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야.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폭발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불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방식으로 퍼져 나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100년 동안 길에 퍼져갖고 쓸고 다녔으면 이미 발병을 해도 몇 번을 했어야지. 그게 지금 생겼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하긴 중국 뭐 설명 자체가. 전문가 의견은 이제 탄저균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심지어 우리나라 땅 속에도 존재하는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 대전하고 최근 발병은 시간적으로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탄저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병을 일으킬 때 2가지 경로로 병을 일으켜요. 하나는 간을 상하게 갖고 피를 토하게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폐를 통해 가지고 피를 토하게 만들게끔 합니다. 근데 간을 통한 건 이게 자연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뭘 주워 먹어가지고 뭐 잘못 먹어서 말 그대로 흙 속에 우연히 묻혀 있던 거 버섯이나 뭘로 나물이나 이런 거에서 주워 먹어서 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군들이 먹는 거보다는 이 호흡을 통해서 뿌리는 게 더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변종이야 사실은. 오리지널 우세종이 아니라 변종으로 만들었고 무기용으로 물론 발견을 해서 배양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폐형 그 탄저균들을 만들어서 이런 무기로 쓴 게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이게 창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뭐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면 폭우에 폭우에? 어디 묻혀 있던 게 쓸려 내려와가지고 마을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무리한 가정을 해볼 수는 있으나 최근에 막 홍수 나고 막 그래서 그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아니 뭐 물이 뭐 한두 동이도 아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 흘러 내려갔을 건데 왜 그 중에 일부가 사람 사는 데 가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거냐라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의 일치라 그러면 요대로 얼마 안 가고 끝날 겁니다. 아까 얘기한 탄저균의 특성상 이게 뭐 한 사람 나왔다 그래서 2사람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줄어.
내가 10개 갖고 있다 나눠주니까 점점 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언젠가 좀 버티면 이게 죽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버티면 이제 없어지고 조용해지는 게 탄저인 거는 맞거든.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얘가 확산한다고 맞아요. 치면 그건 다른 맞을 것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호호.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건 내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중국 당국이 이 현재의 시민들의 불안감 같은 것들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용도로 공포 조장용으로 이걸 했거나 또는 홍콩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같이 뭔가 반중국적, 반시진핑적인 움직임이 있는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쓰거나 뭐 이런 류의 인위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치면 이거는 뉴스가 곧 끝나고 조용히 덮여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퍼지듯이 뭐 어떤 지역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100% 의심을 받을 텐데요. 100%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부담스러울 텐데 밖으로 그거- 안 퍼지겠구나. 아니 얘기가. 내가 방금 얘기해 줬으니까 탄저균이 이런 특성이 있는 줄 알지 모르죠. 일반인들이 아냐고. 탄저균이래 옮기면 다 죽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밖에 안 나오고 아니면 그 도시 버리고 떠요. 그러면 뭐 시위를 해보고 싶어도 뭘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못하지. 그 용도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와 관련해서 또 속보로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이 올 11월 달에 말하자면 차기 임기 연장에 관한 일종의 선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네. 그러니까 원래 내년에 해야 되는 건데 내년에는 그냥 내 따까리들 위치만 조정하는 거고 올해 미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5년 이상 주석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의 지도자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중국 역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새로운 그걸 뭐라 그러지? 새로운 교시를 시진핑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택동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모택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등소평이 한 번 했어. 그래서 그 등소평이 했던 거를 사실은 이제 약간 이어받아가지고 시진핑이 모택동을 다시 부활을 시켰지만 모택동의 사상을 부활을 시켰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나머지 국가락을 아니죠. 나머지 위의 지도 세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택동은 자기가 했던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안 받고 죽었지만 그걸 이어받은 등소평이 모택동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모택동에 대한 사상이 뒤집어졌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잘못했어요. 등소평이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서 개혁 개방이 됐는데 이거를 세 번째 뒤집는 행위를 11월 달 19차 6중 전회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국회 총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연말에 있는 6중 총회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100년에 관해서 자기가 평가를 내리고 지금까지의 중국 100년은 이런 나라였지만 앞으로 시진핑은 이런 나라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역사 문제에 대한 결산과 앞으로의 중국의 운영 방안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놓고 2045년까지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상하이방이나 반시진핑파가 어떻게든 시진핑을 밀어내려고 하던 거에 대한 일종의 그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문화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정도로 역사 퇴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행정적인 마무리를 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올 11월 달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탄저 테러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시진핑 쪽에서 이러한 반란 세력들을 미리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탄저균 세균전이 중국 안에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혼자 개인적인 내피셜도 아이고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듣기만 하고 있냐? 시진핑이 네.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우상화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 그건 당연한 거지. 오래됐죠.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약간 보면 좀 웃기더라고 그게 보니까. 이게 조만간에 이제 휴대폰에서 빵이 나올 수 있게끔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디지털 어떤 신화가 나오겠죠. 옛날에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가랑잎 타고 아니, 이거 너무 강을 좀- 건너는 것 같은 아니, 그런 류가 나올 겁니다. 얘가. 2021년에 이런 게 가능한가?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그 무리한 너무-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영어 시간을 없애서 없애고, 시진핑 사상. 사상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시진핑 우상화를 하는 시간으로 이거 세상에.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시사에 관련된 얘기는 요 세 가지로 짧고 굵게 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진삥, 네. 시진뻥. 저희가- 네. 시진핑 시작하면 진심으로 삥을 뜯는 시진핑 씨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진핑 씨는 이제 쇄국 정책으로 정책을 바꿨기 그렇죠, 때문에 쇄국으로. 네. 세국 정책. 그동안 했던 개방이 실패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아마 이제 제 계산입니다만 앞으로 중국 민족을 중심으로 한 중화주의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력갱생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또 기존의 개방 계약을 닫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예요. 이미 너무 빤히 보여 우리 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국제적인 대처를 좀 해나가고 우린 지금처럼 세계에서 현재까지 제일 힘센 미국이랑 손잡고 나중에 미국한테 처음에는 형님 하다가 형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국력을 키우면 된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중국이 시진핑화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퇴보하는 거고 우리는 발전하는 거죠. 그럼요. 쌩 까면 돼요. 네. 네.
중국이 비어 있는 곳에 우리가 다 침투하는 거지. 그럼요. 산업이든 어떤 거든. 그리고 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자립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이상 지금 한국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대만에 대한 침공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 대만을 먹어야 TSMC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중국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대만의 뭔 짓거리도 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근데 이 됩니다. 세국 정책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하는데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만을 자기네가 먹기 위해서라도 쇄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열려 있는 상태면 국제사회 눈치도 봐야 그럼. 되고 신경 쓸 게 많고 욕 들어 처먹는 게 짜증 나거든. 근데 뭐 제재하니 어쩌니 하려면 할래. 해. 뭐 언제부터 우리가 니들 제재 무서웠다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 닫아놓고 저기 안에 뚝딱뚝딱해서 다 만든 다음에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문 열어 할 때까지는 다 닫을 거라는 거죠. 시진핑이 조만간 배급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막 쪼이면은 지금 변방에 있는 이 다른 족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너 모여갖고 거기서 네. 반란 회의 해봐. 네. 내 탄저균 뿌려줄게.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네.